자, 우리 교재 89쪽 펴시면 돼요. 이제 계속 강화, 약화, 그러니까 사례 타당성 점검. 그러니까 타당하다라는 건 일치하고 뒷받침하는 거에서 강화하는 거고요.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반대되거나 그다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약화한다는 말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유형 이름만 제가 그렇게 잡은 거고요. 자, 지금 보니까 6번은요. 두 개가 나와요. 두 개. A, B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요. 역시 평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문제 선택지에서 강화, 약화 나오고요. 요게 이제 5급의 민경채, 그러니까 민간 경력직 채용의 언어 논리인데 뭐 전체는 아니지만 민경채로 따로 나온 문제들의 일부는요. 우리가 보는 9급 시험의 범주와 난도가 유사한 게 많습니다. 물론 전체는 아니고요. 호흡은 약간 다르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일단 A하고 B 입장을 파악을 해야 될 거고요. 1문단의 내용은 책으로 좀 같이 보고 가죠. 그죠? 진화론에서는 인류 진화 계통의 초기인 언제 약 700만 년 전에 인간에게 털이 거의 없어졌다고 보고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인류 진화 계통의 초기인 700만 년 전에 인간에게 털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단 보면 이렇게 털이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가설 같은 경우에 이 문단이죠. 자, 가설 A는 단순하게 고안돼서 1970년대 당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던 설명으로 현대적 인간의 출현을 무자비한 폭력과 투쟁의 산물로 설명하던 당시의 모든 가설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으로 보였다. 일단은 뭐 이 가설의 특징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내용을 보니까 이 가설에 따르면 인간은 진화 초기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수상 생활을 시작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진화 초기는 1문단에서 얘기한 뭡니까? 700만 년 전 뭐가 없어졌을 때 인간에게 털이 없어졌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인간 선조들은 수영을 하고 물속에서 아기를 키우는 등 즐거운 활동을 하기 위해 수상 생활을 했고 오랜 물속 생활로 인해서 그러면 물속에서는 굳이 털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속 생활로 인해서 고대 초기 인류들, 700만 년 전에 그 인류들은 몸에 털이 거의 없어졌고 그 대신 뭐가 생겼다? 지방층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속에서 수상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몸에 털이 없어졌다고 보는 게 가설 A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나타난 가설 B는 인간의 피부에 털이 없으면 털에 사는 기생충들이 감염시키는 질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기생충이 없기 때문에 뭐에 유리하다? 생존 생식에 유리하다는 게 가설 B입니다. 그래서 털은 따뜻하여 이나 벼룩처럼 질병을 일으키는 체외 기생충들이 살기에 적당하기 때문에 신체 털이 없으면 그러한 병원체들이 자리 잡기 어렵다는 거고요. 이 가설에 따르면 인간이 자신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뭡니까? 의복이나 다른 수단들을 활용할 수 있었을 때 뭐가 없어졌다? 비로소 털이 없어지는 진화가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에 따르면 1문단 내용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미 700만 년 전에, 그죠? 700만 년 전에 이미 뭡니까? 인간에게 뭐가 있었다? 뭐가 있었어요? 의복이나 다른 수단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왜냐면은 털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700만 년 전에, 그죠? 진화론에서 보는 거고요. 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 가설비는요, 의복이나 다른 수단들을 활용할 수 있었을 때 털이 없어지는 진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700만 년 전 인간이 이미 뭘 입었다는 겁니까? 의복 같은 거 입었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수단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활용을 했다는 거죠. 보세요, 그러면. 1번에 인간, 내용 잘 봐야 되죠. 인간 선조들의 화석이 고대 호수 근처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그러면 인간들이 어디에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호수에 많이 살았다. 어디에? 수상생활, 물속 생활과 관련이 되는 거니까 가설 A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그죠? 따라서 약화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강화라고 오히려 얘기를 해야겠죠.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털없는 신체나 피하지만 같은 현대 인류의 해부학적 특징들을 고래나 돌고래 같은 그저 수생 포유류들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가설 A를 약화한다. 지금 보세요. 가설 A의 입장은 인류가 물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뭡니까? 털도 없고 뭐가 생겼다? 지방층이 생겼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건 가설 A가 얘기하는 건 물속에서 생활하는 생물들은 지방층, 털이 없다. 그러니까 털이 없고 지방층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건데 2번에 봤더니
고래나 돌고래, 물에서 사는 애들이고요. 얘네도 뭡니까? 털이 없고 뭐가 있다? 피하 지방이 있다. 그러면 가설 A에서 물속 생활을 하는 생물의 특징을 짚은 부분과 일치하는 겁니다. 따라서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강화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요. 하나씩 연결해 보면 돼요. 호수나 강에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인성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으며 인간의 피부에 그에 대한 방어력이 없다는 사실은 뭡니까? 물속에 바이러스가 있고 인간의 피부에 방어력이 없다는 것은 인간이 어디에서 살 수 없었다? 물에서 살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 뭐가 되는 겁니까? 가설 A에 물속 생활했다는 가설 A를 뭐 하는 거? 부정하는 거겠죠. 따라서 뭐 하는 게 맞아요? 약화하는 게 맞습니다. 자, 문제 형태에 대한 부담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있을 수는 있지만 막상 하나씩 따져보면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4, 5번 마저 한번 가볼게요. 4번 보면 열대 아프리카 지역에서 고대로부터 내려온 전통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주민들이 그러면 고대로부터니까 아주 오랜 시절부터죠. 그죠? 그래서 옷을 거의 입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럼 보세요. 옛날부터 뭘 입지 않았다?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옛날부터 계속 그러면 B는 뭐예요? 그죠? 옷을 입고 나서 뭐가 없어졌다? 털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주 옛날부터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예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옷 입으면서 털이 없어졌다는 견해와 반대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뭐가 되는 거죠? 약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설 B가 얘기하는 바는 털이 없어진 시기 700만 년 전부터 인간은 옷을 입었다는 건데 근데 여기 4번에서 확인되는 이 주민들 같은 경우는 옷을 거의 입지 않았다는 거니까 옛날 사람들이 옷 입고 나서 털 없어졌다? 즉 옛날 사람들이 옷을 입었다는 걸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계속 입지 않았던 거니까 그죠? 근데도 털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래서 옷하고 털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니까 가설비를 약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 보면 보세요.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옷이나 다른 수단을 만들 수 있는 인공물들이 사용된 시기가 인류 진화의 마지막 단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옷 입고 털이 없어진 시기가 일문단에 따르면 몇 년 전이에요? 예, 700만 년 전. 그러면 가설 B가 얘기하는 건 700만 년 전에 이미 인류는 뭐를 입었다? 옷을 입었다는 건데 근데 5번에서는요. 이것이 사용된 시기가 인류 진화의 뭡니까? 마지막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B의 주장에 따르면 옛날에 그죠? 털이 있다가 옷 생기고 나서 뭐가 없어졌다? 털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화의 마지막 단계는 B의 입장에 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옷을 입은 게 아니라 털이 없어진 게 마지막 단계인데 근데 얘는 그 순서를 뭡니까? 부정하고 있는 거니까 적어도 가설비를 뒷받침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 1문단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미 700만 년 전에 그 이전에 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진 거예요? 털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이미 언제예요? 700만 년 전.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털이 없어지는 게 가장 옷 다음에 마지막에 오는 건데 5번에서는 옷 만든 게 어디예요? 마지막 단계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바꿔서 이해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털 없어지고 나서 옷 입은 게 아니라 뭡니까? 옷 입고 털이 없어진 건데 여기에서는 옷 만드는 게 맨 마지막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B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일치하지는 않으니까 적어도 뭐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강화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데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한번 보시고. 7번 한번 가비. 7번도요. 글은 짧은데 그죠? 의외로 살짝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6번 같은 경우는 5번에서 헷갈리는 분들 꽤 많았어요.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물론 5번 택한 비율이 높지는 않고요. 상대적인 비율입니다. 그죠? 어떤 부분에서 강화한다고 볼 수 없는지 일치가 안 되는지 그 부분들 살짝 놓치는 분들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어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죠? 괜찮죠? 자, 그다음에 7번 한번 갑니다. 7번. 이런 거. 자, 역시 평가라는 말이 나오고요. 적절한 거 찾는 겁니다. 평가로 적절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카스의 기운이 떨어지고 있어. 제가 목, 금, 토, 일, 월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일을 하다 보니까 월요일 오후는 조금 그죠? 나이가 드나?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요? 괜찮아요. 야, 나도 힘들어. 이런 느낌이죠. 나이 탓은 아니군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가르치는 거나 배우는 거나 둘 다 힘든 작업 같아요. 그죠? 공부하는 동안. 그래도 여러분들은 희망이라도 있지. 내년에 끝날 거 아니야. 나는 계속 해야 되잖아. 그래? 먹고 사는 거? 그죠? 그죠? 생업이니까. 맞는 말이죠. T? 요즘에 이렇게 좀 얘기하면 다 T야 막 이런 얘기 하던데. 그죠? F? 그죠? 우리가 속된 용어로 T발C라고 하는 거죠. 그 잘못 바꿔서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 T발 C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죠? 그래서 MBTI로 자, 보죠. 집단 내지 국가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잣대로 종종 공공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정도가 활용된다. 이렇게 하면서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M사의 경우에 회사원들이 사내용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정도가 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면 뭡니까? 공공 물품을 높은 정도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은 청렴도가 높은 거겠어요? 낮은 거겠어요? 낮은 거겠죠. 물론 뒤에 E가 나오는데, 자, 이는 MC의 대표적 회사 A. 그래서 MC의 상황을 평가하면서 모든 회사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회사? 대표적 회사 A를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일종의 대표값을 활용하는 거죠. 대표값 이런 용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회사 물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는지를 설문조사해본 결과에 따른 건데, 조사 결과 늘 그랬다 5, 종종 그랬다 15, 가끔 그랬다 35, 어쩌다 한두 번 그랬다는 직원은 25, 전혀 그런 적이 없다는 직원은 10, 응답을 거부한 직원은 10 해가지고요. 설문조사에 응한 직원들 중에서 가끔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다고, 그죠? 답한 직원의 비율. 그러면 가끔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다는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겠네. 그죠? 가끔 들어가 있고 여기는 뭐예요? 가끔이 아니라 어쩌다 한두 번이니까 분명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직원이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이거 굳이 계산 안 해도 되겠죠. 55, 35니까 절반 넘었고요. 따라서 MC의 회사원들은 낮은 청렴도를 가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C의 대표적 회사 A를 조사해 봤더니, 그죠? 자, 가끔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직원의 비율이 절반을 넘었고, 그래서 대표적인 회사 A가 그러므로 MC 전체가 뭐예요? 낮은 청렴도를 가졌다. 근데 이런 결론을 내리려면 전제가 필요하죠. 그죠? 여기 나오는 회사 A가 MC 있는 회사의 대표값으로 평균치를 보여준다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죠? 어쨌든 여기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기억부터 한번 가보죠. 설문조사에 응한 회사 A의 직원들 중에서 회사 물품에 대한 사적 사용 정도를 실제보다 축소해서 답했다. 그러면 실제보다 축소해서 답했다는 건 실제로는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거니까, 그러면 사적으로, 공공물품을 사적으로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MC의 회사원들 대부분이 회사원들이 낮은 청렴도를 가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되는 겁니까? 강화되는 거죠. 조사한 것보다 실제로 더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거니까 조사한 것보다 실제로 더 청렴도가 낮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청렴도 낮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하는 게 맞아요? 강화하는 게 맞고요. 따라서 기억도 맞습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 보니까 MC에 있는 또 다른 대표적 회사 B에서, 그죠? 얘도 어떤 평균치를 보여주는 회사인가 봐요. 동일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회사 A에서와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회사 A도, 그죠? 절반 이상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회사 B도 절반 이상이 사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둘 다 MC에 속해 있는 회사니까 둘 다 어떻습니까? 이 MC가 낮은 청렴도를 가졌다는 걸 역시 뒷받침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A에서 나타나는 사례가 B 회사에서도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결론은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는 겁니까? 강화하는 거 맞는 거죠. 괜찮죠? 그죠? 그다음에 디귿 한번 보시면 디귿 살짝 조심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MC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에 비해서 회사 A의 직원들이 회사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도가 심했다. 그러면 회사 A는 MC의 평균치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회사 A가 평균치를 보여주지 못하는데 MC에 속해 있는 그저 일부 회사 A를 가지고 MC 전체가 회사원들이 낮은 청렴도를 가졌다고 하는 건 뭡니까? 적절한 결론이 아닙니다. 따라서 뭡니까? 위 논증의 결론을 약화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여기에서는 다 맞는 평가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거 디귿 해석할 때 조심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회사 A가 그죠? 유독 심했던 거고, 그러면 나머지 회사들은 이만큼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거니까, 그러면 사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절반이 넘는 회사들보다 나머지 회사들은 아닌 회사들이 더 많다는 거니까, 아닌 회사들이 더 많은 상황에서 조심해야 되죠. A 회사가 아니에요. MC의 회사원들이 낮은 청렴도를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 우리 그 오류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범하게 되는 오류를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부분적인 사례를 가지고 전체가 그렇다고 일반화하는 거. 그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이런 말 쓰기도 하는데 일상적인 용어여서 가볍게 한번 잡아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8번 한번 가볼게요. 8번. 강화, 약화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8번 문제 보니까 다음 글에 논지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지지. 그죠? 지지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는 겁니까? 강화. 뒷받침하는, 강화하는 거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것만을 고르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요, 과학과 예술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우리 위에서 8번째 줄 보시면, 그죠? 8번째 줄 첫 단어가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나, 그죠? 그러니까 요 이후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이 글의 핵심이. 자, 보시면요. 그러나 이렇게 과학과 예술을 대립시키는 태도는 과학과 예술의 특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다. 그러면 과학과 예술이 대립되지 않는다는 게 이 글의 입장인 거예요. 그죠? 보니까 과학이 단순한 발견의 과정이 아니듯이 예술도 순수한 창조와 구성의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학에는 상상력을 이용하는 주체의 창의적 과정이 개입하며 예술 활동은 전적으로 임의적인 창작이 아니라 논리적 요소를 포함하는 창작이다. 그러면 뭡니까? 과학과 예술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과학에도 예술이 활용되고 예술에도 과학이 활용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과학이론이 만들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냉철한 이성과 객관적 관찰만이 아니다. 새로운 과학이론의 발견을 위해서는 상상력과 예술적 감수성이 필요하고요. 결국 이거죠. 과학에는 뭐가 필요해요? 상상력과 예술적 감수성.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예술에는 뭐가 필요해요?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뒷받침된 것이 많다라는 거라서 과학과 예술의 상호 연관성을 보여준다면 그죠? 이글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기억 한번 가볼게요. 과학자 왓슨과 크릭이 없었더라도 누군가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하였겠지만 자, 세익스피어가 없었다면 오셀로는 결코 창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기억이 보여주는 건 과학적 발견은 특정인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그죠? 예술적인 창작은 특별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는요. 기억 자체가 참이든 거짓이든지 간에 기억 자체는 과학과 예술의 차이점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연관성이나 유사성을 얘기해주는 게 아니라 그죠? 과학적 발견은 누군가 대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술적인 창작은 누군가 대신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억은 이글의 논지를 지지하는 진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기억은 금방 의미 잡을 수 있겠죠? 이게 만약에 지지하는 진술이 되려면 과학자 왓슨과 크릭이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할 때, 그죠? 이를테면은 예술적 감수성과 상상력이 동원됐다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세익스피어가 오셀로를 창작할 때, 그죠? 뭡니까?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뒷받침 뭔가가 있다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겁니다.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기억은 안 되는 거고요. 니은 보니까 파인만,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름은 많이 들어봤던. 저는 그 궤도 유튜버 궤도가 하는 그 과학 그거 되게 재밌어요. 그거하고 시사 평론가 하시는 분이 또 과학자를 모셔놓고 그 되게 귀여운 물리학 교수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댓글에
뭔지는 모르지만 교수님 웃을 때 따라 웃기는 했습니다. 뭐 이런 식의 댓글이 달리는 그런 건데, 오, 되게 신기한 얘기인데 이해는 잘 안 돼요. 근데 막 그걸 너무나 생글생글 재밌다는 듯이 말씀하시니까 일단 따라서 웃기는 하는데 생각해보면 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과학이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창시절이 우리를 베린 거죠. 예? 예. 학창시절이 우리의 문학의 감수성을 버린 거고, 학창시절이 우리의 수학과 과학적 지능을 말살시킨 거죠. 시험만 보니까. 재밌긴 해요. 자, 파인만이 주장했듯이 과학에서 이론을 정립하는 과정. 이거 너무 직접적이잖아요. 과학에서 이론을 정립하는 과정은 예술가의 창작 작업과 흡사하다. 즉, 과학의 예술의 영역이 있다는 거니까 당연히 이 글의 입장을 지지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디귿 한번 봤더니요. 입체파 화가들은 수학자 푸엥카레,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푸엥카레의 이름도 좀 웃기네요. 기하학 연구를 자신들의 그림에 적용하려 했고, 이런 의미에서 피카소는 내 그림은 모두, 자신의 예술작품 모두 연구와 실험, 뭡니까? 과학기술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는 거니까 디귿도, 그죠? 요것을 지지하는 이 8번 내용을 지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겠죠. 결국 기억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얘는 기억에서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명확히 보면 한쪽은 없어도 되고 한쪽은 없어도 안 된다, 없었다면 안 된다는 거니까 공통점이나 유사성이나 연결점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차이점이나 대립되는 지점을 얘기해 준다는 점에서 기억은 지지하는 진술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네, 9번 한번 가볼게요. 9번.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지문이죠. 요런 애들은 우리 9급 범주에 그대로 들어와도요, 큰 문제 없이 풀 수 있을 정도입니다. 선택지 개수만 조절하면. 자, 일단 기억을, 이렇게 나왔네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약화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약화. 강화가 아니라 약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체크할게요. 자, 그러면 제시문의 견해 쭉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1문단은 책으로 같이 한번 가볍게 볼게요. 1966년에 석가탑 해체 보수 작업이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는데 뭐가 발견됐대요? 다란이경. 그죠? 근데 700셋째 줄에 770년에 목판 인쇄된 일본의 불경이 가장 오래된 현존 인쇄물인 줄 알았는데 조사해 보니까 우리 다란이경이 일본 것보다 앞서서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 문단인데요. 불국사가 751년에 완공된 것이 알려져 있으므로 석가탑의 축조는 같은 시기이거나 그 이전일 것임에 틀림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석가탑이 그 이전이 틀림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를테면은 보통은 절 만들기 전에 뭐부터 만드는 얘기예요? 탑부터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걸 전제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 경전의 연대 확정에 도움을 준 것은 그 문서가 측천무가 최초로 사용한 12개의 특이한 한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측천무는 690년에 제위에 올랐고 705년 11월에 죽었다. 측천무가 만든 한자들이 그녀의 사후에 중국에서 사용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런 거죠. 측천무가 만든 최초로 사용한 12개의 특이한 한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사용됐다는 거예요? 690년에서 705년 11월까지만 사용이 됐다는 얘기고, 그죠? 그러면 지금 다란이 경에 그런 한자만 있었다라는 것은 그러면 아무리 늦게 잡아도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705년도에 만들어졌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늦게로 잡아도 770년에 인쇄된 일본 것보다 앞서 있다는 겁니다. 그죠? 살아있는 동안에만 쓰였던 한자가 다란이경에 나타난다는 것은 적어도 요 시기에 다란이경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고, 그러면 아무리 늦게 잡아도 705년이니까 일본 애들 것보다는 앞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신라에서도 그녀가 죽은 뒤에는 사용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고, 이러한 증거로 다란이경이 언급해주고 있죠. 705년경에 인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사실은 반대 입장에서 반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어디에서는 사용됐을 수도 있다. 그죠? 신라에서는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신라에서도 명확하게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보완하지 않으면, 그죠? 이 결론은 틀린 결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뒷얘기가 조금 더 붙는 겁니다. 그죠? 봤더니, 그러나 이 특이한 한자를 때문에 몇몇 중국의 학자들은 오히려 다란이 경이 중국이 중국했죠? 신라에서 인쇄된 것이 아니라 뭐 중국 인쇄물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중국이 중국한 거 아닙니까? 뭐 좀 있으면 다 지를 거라고 얘기하고요. 그죠? 이 새끼, 이러면 안 되죠. 우리는 세계 시민이니까. 이놈들이 세상에 비빔밥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먼저 건드렸잖아요. 전주 비빔밥.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하니까 뭐 당연히 우리 거지라고 했는데 이 새끼들이 그죠? 비빔밥을 그 유네스코 그 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3년 전에 하다가 누군가 발견을 했죠. 우리나라 학자가. 그래가지고 터무니없는 짓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논의가 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얘는 방심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문화, 물론 뭐 유사한 문화도 있겠죠. 옛날부터 중국하고 교류했고 뭐 중국을 상황처럼 모시던 때도 있었으니까. 근데 비빔밥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호거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죠? 뭐 호거, 그래 뭐 호거니까, 그죠? 근데 비빔밥은 완전히 좀 다른 차원 아닙니까? 한복하고 갓하고, 그죠? 갓도 모양도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 캐대원 같은 거 짧으니까 갓 너무 멋있더만. 응? 그죠? 근데 그거는 차은우급 정도 되니까 멋있는 거고, 우리 왜 갔을 때 상투 이렇게 올린 다음에 머리카락 흘러내리지 않게 이렇게 두르는 게 뭐예요? 망건이죠, 망건. 이렇게 띠 같은 거, 검은색 띠가. 근데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잘생긴 남자 배우들이 머리띠처럼 망건을 이렇게 딱 이렇게 두르고 나오니까 갓 벗으면 오, 막 이러는데 사실 망건이 흘러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옛날에 망건을 어떻게 썼냐면 여기에 딱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살짝 위로 올려서 이마 약간 까지듯이 이렇게 올려서 쓰는 거예요. 그래 안 흘러내리겠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그 조선 막 후기 그 개화기 막 그때 외국인 선교사들이 남긴 사진 같은 거 보면은 머리 이렇게 띠 느낌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하죠? 그 우리 여자들 하는 머리처럼 뒤로 넘기는 거라서 갓 벗은 거 보면 조금 웃깁니다. 그죠? 이마가 되게 넓게 보이고 뭐 좋은 느낌이긴 한데 뭐 그런 느낌이어서 그죠? 아무나 소화할 수 있는 패션은 아닌 거죠. 그죠? 근데 한번 하고 싶어. 국어 선생이니까. 한복이 갓쓰고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 한글날에? 그래요? 저기 뭐야, 외면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저 봤어요. 이러지 마세요. 말하면서, 그죠? 이러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나 정말 해보고 싶어. 선비 복장하고, 예? 딱 실띠 두르고, 그죠? 망건도 이렇게 갓 쓰고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벗어주고, 그죠? 가죽신, 사대부들 가죽신 한번 딱 신고, 그죠? 한 번은 그거 하고, 한 번은 문관, 한 번은 무관. 그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 투구 한번 쓰고, 그죠? 예. 헛된 욕심이죠. 그죠? 헛된 욕심. 수업이나 잘하면 되죠. 자, 어쨌든 중국이 중국하는 장면. 그래서 왜냐면 중국 한자 썼으니까 그 시기에 쓰였던 그래서 그들은 신라가 그 당시 중국과 독립적이었기 때문에 그죠? 신라인들이 측전무 치세 동안 사용된 특이한 한자들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신라가 독립적이었기 때문에 신라가 스스로 측전무 시대의 한자를 쓰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다면 당연히 그건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중국인들의 이 견해는 삼국 사기에서 얻을 수 있는 명확한 반대 증거로 인해서 반박된다. 그러면 명확한 반대 증거는 뭡니까? 신라가 중국과 독립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삼국 사기는 신라가 695년에 측천무의 역법을 도입하는 등 당나라의 새로운 정책을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즉 이게 중국과 독립적이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라인들이 당시의 중국 역법 개정을 채택했다면 마찬가지로 측천무예에 도입된 특이한 한자들도 채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건데 우리가 잠시 중국인의 입장에서 빙의해서 중국하기 위해서 빙의해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역법은 채택한 게 맞는데 문서는 아니었어라고 얘기하면 어쩔 겁니까? 그러면 서로 자기 입장만 반복하다 끝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약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중국을 반박하기 위한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러면 이런 거죠. 여기서 이걸 약화하려면 중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니까 중국과에 뭘 부각해야 돼요? 유사성이 아니라
차별성, 차이점을 부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 하지 않았던 이런 것이 우리에게서만 뭔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선택지 1번부터 보시면요. 보세요. 서역에서 온 다란이경 원전을 처음으로 한문으로 번역한 사람이 측천무 시대에 중국의 국사였던 법장이었다라는 거 그러면 이거 결국 누구 거라는 거예요? 중국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을 택할 수는 없죠. 중국 인쇄물이다라는 주장을 약화해야 되는데 이걸 원전을 처음으로 한역한 사람이 중국의 국사라는 거니까 결국 이건 중국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을 택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면 자 측천무후 사후에 나온 신라의 문서들에 측천무후가 발명한 한자가 쓰이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측천무후 사후에 나온 문서들에 측천무후가 발명한 한자가 쓰이지 않았다는 건 어디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도?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야 그거 우리 중국도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거 우리 중국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중국과의 공통점과 유사성을 지적해 주는 거죠. 그죠? 이건 신라만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죠. 맞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측천무후 시기의 특이한 한자가 측천무후 사후에 중국에서 사용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면 중국에서 것이 신라에서도 그대로 확인이 되는 거니까 이것이 신라만의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중국에서도 나타났던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반박하기에는 약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중국에서 없던 게 우리에게서만 쓰였다라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차별성이 명확히 부각이 돼야 돼요. 2번은 해석 잘못하면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측천무후 즉위 이후에 중국의 문서에 쓸 수 없었던 글자가 그러면 보세요. 중국에서는 못 썼는데 어디에서만? 다란이 경에서만 썼다는 것은 그러면 이거는 누가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까? 중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면 뭡니까? 쓸 수 없었던 글자가 나타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란이 경만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에 자 705년경에 중국에서 제작된 문서들이 다란이 경과 같은 종이를 사용했다 그러면 중국 것과의 역시 뭘 보여주는 겁니까? 공통점과 유사성을 보여주는 거니까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다란이 경의 서체는 705년경부터 751년까지 중국에서 유행했던 것으로 밝혀져서 그러면 중국에서 유행했던 서체가 다란이 경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은 오히려 어디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까? 중국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얘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정답 3번 확인하시고요. 2번은 다란이 경만의 우리만의 특징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던 특징이기 때문에 중국 인쇄물이라는 것을 반박할 증거로 채택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죠? 요 정보를 여기 이렇게 있는데 놓쳤을 가능성이 많아요. 2번 택하신 분들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우리만의 특성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해결됐습니까? 그죠? 잘 보시고 차분히. 이 부분에서 좀 틀리신 분들은요. 오늘 요거는 좀 복습하면서 수업 들었던 거 환기하시면서 차분하게 논리를 좀 정돈을 해보십시오. 논리 정돈해 보시고요. 네, 10번 한번 가보죠. 10번. 자, 역시 평가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죠? 뭐 적절한 거 찾는 겁니다. 자, 지금 가나다의 입장 한번 봐야겠죠. 핵심적인 입장이나 관점, 태도가 뭔지 봐야겠네요. 자, 기술의 발전 덕분에 더 풍요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다. 뭐 오케이. 자, 원료, 자본, 노동 같은 생산 요소의 투입량을 줄이면서 산출량은 더 늘릴 수 있는 세계 말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개성과 풍요의 엔진이 된다. 반면 그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부소득 생활 수준, 발전 기회 등에서 점점 더 큰 격차를 만드는 엔진이기도 하다. 즉 기술의 발전은 경제적 풍요와 격차를 모두 가져온다. 그러면 가의 핵심은 즉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죠? 기술의 발전은 뭐 풍요와 격차를 모두 가져온다라는 거. 두 가지를 다 취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나 한번 보시면요. 자, 기술의 발전에 따른 풍요가 더 중요한 현상이며 격차도 풍요라는 기반 위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삶이 풍요로워지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여기서 격차도 풍요라는 기반이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은 풍요롭고 어떤 사람은 풍요롭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다 풍요로운데 누가 더 풍요롭고 누가 덜 풍요로운가 정도의 차이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요롭지 못하다는 격차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나 같은 경우는 기술의 발전이 기술의 발전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 풍요가 더 중요하다. 그죠? 격차도 어차피 누가 더 풍요하고 덜 풍요하냐 정도를 다루는 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삶이 풍요로워지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와 나머지 사람들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 삶이 나아지고 있기에 누군가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 어차피 나도 괜찮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가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 삶도 풍요로워지고 있는 거니까. 그죠? 이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저는 가끔 강의를 안 하게 되면 뭘 할까? 뭐 먹고 살 수 있을까 고민해 봤는데 나 요즘 이거 하고 싶어. AI 공부해서 뭔가 AI 관련된 직업, 그죠? 뭐 이런 거 있나? AI 활용 능력사 뭐 이런 거 있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수학적 머리가 좋아야 돼서 또 그걸 생각해 보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수학 과학 이런 것처럼 제3의 직업으로, 그죠? 정 안 되면 쉽지는 않겠지만 할 수 있는 것 중에 올갱이 이런 것도 여기서 열심히 잡아가지고, 그죠? 그건 일단은 열심히 노력하면 많이 잡을 수 있으니까, 그죠? 건강원 이런 거 해가지고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그것도, 그죠? 예.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어떤 일이든. 그래서 좀 새로운 직업으로 AI 관련 직업 같은 거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죠? 참 그리고 국어 이런저런 지식 물을 때 AI 쓰지 마세요. 국어는 수없이 존재하는 많은 예외들을 잡아내지 못해요. 예, 그래서 띄어쓰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맞춤법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문법이 메인은 아니지만 그런 거 점검할 때 애매하면 책 찾아보고 국립국어원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하셔야지 AI로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직까지 부정확해요. 예, 국어 쪽은 아직은 좀 부정확해요. 그죠? 한국어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다 볼게요. 중산층들이 과거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취약해졌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에 따른 풍요보다, 그러면 똑같이 기술의 발전인데 얘는 어디에? 입장이 되게 명확하네요. 격차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해가지고요. 실제로 주택, 보건, 의료 등과 같이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항목에 들어가는 비용의 증가율은 시간이 흐르면서 가계소득의 증가율에 비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소득 분포의 밑바닥에 속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상층으로 이동할 기회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소득 증가율이 비용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부터 한번 가볼게요. 현재 정보 기술은 덜 숙련된 노동자보다 숙련된 노동자를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보다 자본가에게 돌아가는 수익을 늘린다는 사실은 가의 논지를 약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얘는 뭐 다루고 있는 겁니까? 그죠? 뭐가 나타나고 있다, 이거? 숙련된 사람을 더 선호하고 자본가가 더 수익을 늘린다.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풍요보다는 뭐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격차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재밌는 게 뭐냐면 가 같은 경우는 뭐와 뭘 다 가져온다. 풍요와 격차를 다 가져온다가, 그러면 풍요도 가져오고 격차도 가져온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기업에서 격차를 가져온다고 했을 때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적어도 뭐 하는 건 아니에요? 약화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이게 만약에 풍요만 얘기했다면 모르겠는데 기억의 내용은 격차를 가져온다는 거고 가의 입장도 뭘 가져온다는 데 동의해요? 격차를 가져온다는 게 가의 입장이니까 이거 약화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오히려 강화하는 거죠, 뭐. 그죠? 풍요와 격차 중에 격차를 가져오는 측면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적어도 약화는 아니라는 거. 그죠?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기억은 안 되는 거죠? 니은 보면 기술의 발전이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휴대전화와 같은 혁신 사례들이 모든 사람들의 소득과 행복의 수준을 개선한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소득 수준의 개선이라는 건 모두가 결국 뭐해진다는 얘기예요. 풍요로워진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니은의 내용은 나의 논지를 뭐 하는 게 맞아요?
강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요.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경제적 풍요가 엄청나게 벌어진 격차를 보상할 만큼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세요. 풍요가 격차를 보상하지는 못한다. 뭡니까? 소득의 증가율이 뭘 따라잡지 못한다. 비용의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그러면 결국에 디귿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에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격차가 있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죠? 경제적 풍요가 격차를 보상하지 못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그 시기에도 여전히 뭐가 나타난다? 격차가 존재한다는 거니까. 그러면 격차가 있다는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다의 논지와 일치하는 거죠. 따라서 약화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글 안에서는요, 니은만 적절한 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기억 같은 거 처리하는 게 어려웠을 텐데요. 가 자체가, 그죠? 풍요와 격차를 모두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풍요를 가져온다는 진술도 뒷받침하는 걸 보고 격차를 가져온다는 진술도 가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확하게 파악해 보시고요. 선택지 보니까 기억, 니은의 짝이 또 없는 것도 재미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선택지도 약간 배려된 듯한 느낌을 주기는 합니다. 그죠?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 거 보면 이제 유형 10 해가지고요. 화법과 작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잠깐 숨 좀 돌렸다가, 그죠? 우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숨 좀 돌렸다가.